취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이분이 오시면은 그냥 고민이 싹 해결이 됩니다. 네, CMI 연구소의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참 믿음직하시고 또 갈수록 계속 살이 빠지시는 말라가세요. 분인데 건강은 말랐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네. 네,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지금 굉장히 날씬해지고 계신데 네. 건강도 꼭 챙기면서 아, 건강 좋아지고 있습니다. 살 빼시기 바라겠습니다. 30살 이후로 최고의 몸을 잘 갖고 있습니다. 몸 상태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광고로 또 취업 고충을 처리해 주실 건가요? 예, 취업 고민을 위한 분들을 위한 취업 고민 타파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묻자 생존 말씀드립니다. 묻는 자에게 생존의 답이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고요. 해답을 팍팍팍 찾아가셔서 취업 고민도 뻥 뚫어뻥 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원하십니다. 네, 묻는 자에게 답이 있다 묻자 생존 아시죠? 저희에게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와 전화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181, 전화는 02-84-1901번으로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이 들어온 고민, 네.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자, 대인관계 울렁증, 소통 울렁증, 불안하기만 해요. 네, 저는 왕소심 트리플 A형이랍니다. 대인관계도 좁고 여중, 여고, 여대를 다니기에 인간관계도 편협된 측면이 있어요. 어른들 앞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요. 대인관계 울렁증, 소통 울렁증으로 취업 준비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학교 추천으로 수시 채용 형태로 입사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저의 소심증 극복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소심증, 이거 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여중여고 여대 나왔거든요. 여중여고여대요? 네. 이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확실히 인간관계는 약간 좁아지는 측면이 없지 않고요. 학교 그 외적인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면 성격이 좀 소심해질 수가 있어요. 여중여고 네. 여대. 근데 여대가 단체 미팅은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팅이요? 예, 단체 미팅. 네, 조금 했죠. 많이 하죠. 네.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심증, 울렁증 극복해야지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채용 전형 과정에서도요. 사내 직원 추천 방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와 교수님 추천, 또 헤드헌팅 회사를 통한 이런 추천 같이 비공개 채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채용 전형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또 이제 인재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비공개 채용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맥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뭐 취업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인적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러다 보면 또 취업의 기회라는 게 어느 날 의도하지 않게 나에게 또 확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맥하지만 아날로그로 인맥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괜히 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면서 저랑 친해지실래요? 이러면서 악수를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이 디지털 인맥이에요. 요즘은 다 휴대폰도 다 스마트폰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이메일도 보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좀 친구 교류를 하시면서 특히나 대학생이 아니라 직장인들과 교류를 좀 많이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도 취업 준비생이다. 이걸 알릴 필요가 있어요. 네네. 예, 그냥 있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이라는 걸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시고요. 직접 만남이 어렵더라도 이 업종에 종사하는 지인을 디지털로 인맥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채용 기회를 알려줄 수도 있고 또 기회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모 기업의 대학생 인턴 알바를 구한다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연락도 없이 안 나온 거예요. 아유, 그럼 안 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인맥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이 상황을 또 만들게 네.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없어질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꼭 잘 지키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디지털 인맥 만들면서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무나 직종에 관련된 커뮤니티들도 찾아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카페 커뮤니티에도 가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이러다 보면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또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이 대학 내 취업 상담실 담당자하고 교류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적극적으로 좀 알리면서 교류하다 보면 학교 추천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남들보다 우선순위로 나를 추천해서 이 선발될 확률이 커지는 거죠. 네. 네. 그 취업 상담실 대학교에 특히 계신 분들 좀 친해지면요. 기회도 좀 얻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 그럴 것 같아요. 치킨도 좀 보내고 피자도 좀 몇 판 해가지고 과자나 뭐 이런 거. 맞아요. 그거 중요한 중요해요. 거예요. 왜냐면 땡큐 문자라든가 예, 예. 땡큐 뭐 이메일도 보낸다든가 감사 선물. 근데 피자 몇 판까지는 너무 좀 오바고요. 그렇죠. 예, 예. 자판기 커피 한 잔, 캔 음료수 캔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은 야, 이 친구는 될성 부른 나무구나. 인간이 됐구나. 이렇게 예. 생각하면서 기회를 줄 텐데 여기서도 취업 희망 분야를 적극적으로 반드시 상대방에게 인식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급의 채용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하고도 좋은 관계에 닿으면서 취업의 문도 어떻게 보면은 열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심증도 조금씩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맥이나 아날로그 인맥이나 어렵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먼저 다가가셔서 도전하시고 한번 이 관계를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눈도장을 찍는 아날로그 인맥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눈도장을 이제 찍을 수 있어서. 처음부터 예, 예. 그냥 가까이 있는 인맥부터 하시는 거예요. 취업 정보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계신 분이니까 오히려 이제 다가갈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인맥 그러면 멀리서 전혀 모르는 분들하고 교류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주변에 있는 분들 찾아보면 뭐 한 단계만 건너면 다 아는 분들이니까요. 예, 그런 관계 또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네. 저 커피 한 잔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인맥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이 먼저 다가가는 이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맥도 좀 쌓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고민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죠. 상사와 마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이 제일 힘들어요. 대학도 편입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면접관이 상사와 마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상사가 일방적인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럴 땐 어떤 답변을 해야 면접관 마음에 들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직장인이라면 사실 제일 좀 고민이 되는 인간관계가 상사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들 이직 사유 중에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난 정말 회사 그만두고 싶다. 그렇죠. 이런 응답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신입사원들 가운데서도 1개월, 그러니까 한 달 내에 퇴사하는 그 확률이 많은데 퇴사해버린 사람들 보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켜가지고 나는 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 이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쪽에 아까 그 왕소심 울렁증이다라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 경우에도 상사와의 그런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뭐냐면 조직 문화에 당신을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묻기 위한 질문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조직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조직에 내가 조직이 나를 안 맞추니까 나는 그냥 퇴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이 회사라는 건 혼자서 일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 모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직장을 만들면서 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에 들어가서 있기 위해서는 나를 좀 낮춰야 되고 내가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모범 답안은 대략 뭐 이런 겁니다. 네. 이 상사께서 업무에 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듣게 되면 충고일 겁니다. 제가 신속하고 또 빠르게 업무를 배워서 팀 내에서도 제가 제 몫을 다하는 사원이 된다면 선배님들께도 인정받을 수 있고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모범 답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질문에도 또 이제 보통 업무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이런 경우에도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그거 따지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좋게 안 들리고 나중에 꼭 한번 이
짚고 넘어가겠다. 한번 따져보겠다 내가. 이렇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본인은 뭐 막- 억울하겠죠. 네, 억울한 것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렇게 피력하는 경우들이 네. 있고 중요한 거는 상사의 지시가 부당한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있을 때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사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상사는 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태도 때문에 격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굴 표정으로 내가 격한 감정을 토로하지 않도록 이 얼굴 표정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조직이라는 건 사실 조직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니들이 조직의 쓴맛을 알아? 뭐 이런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네. 이런 쓴맛을 참고 견디는 것도 또 조직 생활의 내공을 키우는 겁니다. 참고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면접관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문제의 핵심을 좀 파악하시고요. 이 의도를 파악하고 숨은 의도를 생각한 후에 답변을 하는 이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사와의 마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답변 준비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힘나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꿈을 이룬 삶도 의미가 있지만 자기 인생을 위해서 뭔가 좀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시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꿈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찬란한 시간을 위해서 조금은 남들 생각하지 말고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나만을 위한 시간, 이기적인 시간, 또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또 그 대학생이라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공하시면서 네. 체력 관리도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원해요. 정말 시원해요. 우리 전명태 대표님 오면은 취업 고민이 정말 시원하게 그러게요.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개운합니다. 네. 자, CMI 연구소 전명욱 대표님 아주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